저는 연출을 통해 사항을 재현하는 오세경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겸재대상 수상을 받고 굉장히 기뻤었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오랜만에 또 다른 기관에서 수상을 받게 되었던 또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또 그게 이제 새로운 작업을 하기 위한 어떤 계기로 많이 작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겸재 내일의 작가 대상전을 준비하면서 많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고, 또 어떤 부분을 실행을 했었고, 또 어떤 부분에서 좀 힘든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기존에는 이제 항상 이제 전시에 대해서 굉장히 부푼 기대를 가지고 굉장히 희망적으로 준비했었던 반면에, 물론 겸재정전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이 있었으나 좀 부담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저 스스로 이제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작품을 선보여야 됐었고,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더 발전시켜서 보여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어떤 시도라는 부분에서는 저 스스로 긍정적으로 이번 전시를 평가하고 있고, 또 기존에 해왔던 거에서 발전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어떤 주제의 확장 같은 부분에서는 그래도 저 스스로는 좀 진일보하지 않았나. 아직 급격하게는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 스스로한테는 어느 정도 계기가 됐던 전시였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작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화면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먼저 나오고, 그 캐릭터를 바탕으로 어떤 공간, 그러니까 배경을 선정하고 어떤 또 조건들을 이렇게 추가했던 반면에, 이번에는 어떤 상황 자체를 먼저 설정했던 것 같아요. 가령 비 내리는 상황, 아니면 불이 피는 상황, 바람이 부는 상황, 이런 상황들을 조금 더 설정해 놓고, 그 상황에 맞는 공간을 더 리서치하고, 그 마지막으로 캐릭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과거의 그림 방식과 좀 어떤 작업에 대한 태도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성에 대해서 상상하기 좀 즐겼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뭐 일상을 지내면서 혹은 여러 가지 일들을 좀 겪어보면서 어떤 개인의 의지나 능력만으로 어떤 상황을 변화시키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주변의 상황이 더 많은 영향을 주고, 때때로 그 상황 자체가 선택에 대한 되게 중요한 키워드로 작용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림에서는 오히려 상황에 더 많이 집중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상황이 좀 그럴듯한 상황이 좀 대부분의 것들을 결정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의구심에서 이번 그림이 시작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다른 매체, 이미지 매체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번 전시에서 포스터에 나와 있는 바람이 피는 꽃이라는 작품을 예를 들자면, 일단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백투더퓨처에 나오는 등장하는 자동차에 활용했고, 우주선 같은 경우는 영화 E.T., 그 다음에 불타는 전광판은 이제 쓰리 빌보드라는 영화에서 가져온 것들인데, 이 요소들이 저의 사정과 많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령 이제 어떤 답답한 마음에 어디라도 떠나보고 싶은 마음이 이제 저런 타임머신으로 작용되는 자동차에서 많이 좀 공감을 했던 것 같고, 불타는 전광판은 이제 마찬가지로 당시에 제 상황이 굉장히 막연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의 표출의 대상으로 좀 활용했던 것 같고,
그 ET 같은 경우에는 우연적인 것들인데 그 우연이라도 저한테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단순히 행운일 수도 있고 어떤 사고일 수도 있고 뭔가 나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게 내부적으로 뭔가 한계가 있으니 외부적인 요인이라도 좀 기대했던 측면 때문에 저 생물인 그 외계선을 좀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작업 과정, 전반적으로 작업할 때는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일단 어떤 키워드들을 이렇게 적어 놓는 게 일단 첫 번째겠죠. 그리고 키워드를 바탕으로 드로잉을 하고 드로잉이 된 이미지들을 이제 직접 제가 사진을 찍거나 혹은 인터넷이나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그 이미지를 또 얻기도 하죠. 그리고 필요하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섭외를 하기도 하고 혹은 장소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면 장소 촬영을 또 협의를 하는 좀 그런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 촬영이라는 건 실제 모델을 촬영하기도 하고 제가 미니어처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디오라마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작업에 따라서 어떤 촬영의 방법들은 달라지겠죠. 그 촬영을 한 걸 모티브로 삼아서 이제 포토샵으로 합성의 과정을 거칩니다. 합성의 과정을 거치고 어떤 디테일한 어떤 물리적인 부분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3D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그것으로 이제 빛이나 어떤 바람이라든가 어떤 좀 우연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재현을 하고 그 최종적으로 이제 제가 그린 화면에 이제 옮깁니다. 제가 아크릴을 쓴 이유는 이제 아크릴 물감이 가지고 있는 그 성분이 굉장히 명확하다는데 좀 초점을 두고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수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데이터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실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고 다시 진단한 부분들을 다시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크릴 활용을 좀 즐겨하고 있습니다. 아크릴은 60년대 이후에 이제 보편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물감인데 상대적으로 다른 물감에 비해서 역사가 굉장히 짧죠. 짧은데도 활용의 범위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각각의 어떤 작업 환경에 맞는 보조제나 희석제들이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크릴 특히 다른 물감에 비해서 그런 보조제가 많은 편입니다. 그런 보조제를 활용을 통해서 자기한테 맞는 작업 방식을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한지랑 아크릴의 궁합이 그리 오래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보조제를 활용을 해서 저한테 맞는 최적화된 비율을 찾을 수 있었고 그건 현재 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최근에는 좀 신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안정기에 온 것 같아요. 제가 재료를 쓰면서 느끼는 단점은 여러 가지인데 일단 가장 큰 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한지가 가지고 있는 좀 한계가 조금 현실적으로 온다는 게 있거든요. 좀 밝지가 않은 거죠, 미래가. 왜냐하면 지금 전통 한지에 대한 어떤 수요가 굉장히 적을 뿐더러 그걸 생산해내는 장인분들의 또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걸 대안으로 이제 다른 중국이나 동남아 같은 데서 그 한지를 생산해내고 있는데 그 질이 좀 매우 낮습니다. 매우 낮은데 낮은 건 어찌됐든 간에 보완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생산지에 따라서 그 제품의 질이 너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구축할 수가 없는 한계점이 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항상 매년 이제 밑바탕 재료의 한지를 구매할 때마다 좀 계속 실험을 해야 되고 그게 굉장히 좀 작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더딘 부분을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일단 불이 모두 어떤 물질들을 다 단시간 안에 혹은 단시간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불이 소거되기까지 그 불에 닿은 물건들 모두 다 소멸이 되죠. 근데 저는 그게 희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한데 새로운 시작이라고 저는 불을 좀 정의를 했어요. 영화에서 자주 불을 사용하는 의미가 있는데 어떤 사건을 다루는 씬이 있고 새 장르는 다 넘어갈 때 어떤 불이나 물을 중간에 한 챕터를 활용해서 분위기 전환용으로 좀 활용되는 걸 많이 봐왔거든요. 저는 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런 상황에 대한 아예 전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전복해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불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고요. 쉽게 설명을 덧붙여 드리면 불은 아마 이제 컴퓨터나 어떤 전자기기들을 활용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보통 휴대폰 같은 경우에 뭐 하다가 안 되면 초기화를 하잖아요. 약간 초기화되면 이제 뭐 기존에 있는 데이터는 좀 남아있지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새롭게 빠릿빠릿한 휴대폰을 다시 얻게 되는 새것 같은 휴대폰을 얻게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데 약간 불이 그런 어떤 초기화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망과 절망,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겠지만 희망이 있으면 서서히 절망으로 가는 거고 절망으로 가다가 서서히 다시 희망을 품으면서 올라가는 이런 어떤 주기로 생각하면 좀 저는 편할 것 같은데 물론 제가 보여주는 상황은 좀 절망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부서지고 뭔가 상처가 나고 그런 것들이 상황 자체는 절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상황 자체가 다 이제 마무리가 되면 이제 다음의 진행은 이제 복구하는 일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그 복구라는 건 다시 이제 희망의 부분으로 넘어가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화면 자체는 절망을 담아내고는 있지만 그 뒤에 너머의 의미에는 이제 희망을 함께 또 소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장치를 통해서 이제 족자가 무한대로 계속 돌아가는 회전 운동을 하면서 계속 돌아가는 걸 했는데 세로 읽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종양에서는 족자에서 많이 활용이 되기도 했고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로 웹툰을 보면서 세로 읽기가 보편화되기도 했고 그런 의미에서 저런 세로 장치를 선택을 했었고 그리고 제 작업실에 이제 놀러 와주는 지인분들이 제 작업을 보고 또 많이 이야기들을 해주시지만 되게 흥미롭게 바라봐 주신 게 제가 작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료를 모으거나 드로잉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보고 아 이런 작업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또 이해를 또 해주시는 것 같고 그게 항상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제 작업의 레퍼런스를 조금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작업은 제 머릿속에서 번개가 이렇게 빵 하고 나온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활용해 오면서 그것이 내 경험과 보태지면서 좀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저 스크립트 형식으로 좀 긴 이야기를 조금 풀어내서 했던 에피소드를 작품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작가 지원 제도는 언제나 신진 작가들한테 좋은 기회고 언제나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진 작가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들은 언제나 작가들한테 환영이고 그리고 각별합니다. 그리고 되게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겸재 내일의 작가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랫동안 지원 프로그램을 해주었고 그리고 줄곧 많은 작가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성장한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작가분들하고 더 많은 피드백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시가 풀어내는 과정이 작가 너무 개인의 힘으로 하기에는 너무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작품 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피드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대학에서도 너무나 많이 강조를 해왔고, 근데 어느 시점부터 피드백이 굉장히 좀 제한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조금의 압박감이 저는 작가들한테 주어진다면 더 좀 책임감 있게 작품에 더 자기 힘을 더 많이 투영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전시가 시작됐고 이제 짧지 않은 전시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한다는 약속은 당연히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시국이 좀 그렇지만 옆나라 어떤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제 사다리에 내려올 때 이제 마지막 계단을 조심해라라는 말이 있고 한데 그만큼 마지막 완결을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소중한 일이라는 걸 그냥 속담에 비유해서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은 되게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으니 마지막은 정말 책임감 있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결과를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면서 전시를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